네, 저희가 전주세기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전주세기 사장님, 그 팀장님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 처음에 목장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주 세기 거 이제 착유기에서 다른 거는 다 팔았는데 그 펌프는 또 가지고 있었어요. 드라발 펌프가 좋아갖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펌프 같은 거 좀 정비해 주시러 오고 그래서 잘 서비스도 잘 받고 한 재작년에는 선풍기도 전주세기 통해서 설치를 했거든요. 저희가 이제 수직팬 설치를 했는데 저것도 되게 효과를 잘 보고 있어요. 지금 전주세기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면서 경쟁력은 이 축사가 착유기 하나로만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. 아까 말했듯이 자동 발효 급역이라든지 환기라든지 그리고 소들이 이제 눕는 침상이라든지 그리고 물 먹는 수조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사실은 다 연관돼서 소의 어떤 컨디션을 조절하는 건데 전주세기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. 지금 전주세기 송기호 사장님이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드라발 기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배운 또 엔지니어들이 필요한데 송호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관심도 많았고 처음부터 그런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장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변경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잘 잡아주셔서 그 두 팀장님하고 이제 전주세기 사장님이 그런 거를 농장에 잘 적용을 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공을 시작한 거는 34살 때 시작해서 이제 딱 10년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육아공 쪽만 해야겠다 한 건 한 5년 정도 됐어요.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고 하니까 착유 말고 이제 시장 확장하는 쪽으로 계속 접근을 했는데 그 전에는 한 35살 전까지는 낙농 활동만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그래갖고 전국에 이렇게 낙농업 하는 후계자들도 많이 알고 친분도 쌓고 있는데 최근에 그 칠곡에서 목장을 하다가 구미로 이전한 형이 하나 있거든요. 아는 사람이. 그분도 원래 드라발 엄청 신뢰하고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그 로봇 착유기를 고민을 여러 번을 하다가 지금 이전하면서 그냥 드라발 2곱하기 12로 그냥 넣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도 한 4톤에서 5톤 정도 생산하는데 본인이 착유를 안 해도 관리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. 드라발 시스템으로 하니까. 그래서 잘 하고 있어요. 목장들마다 이제 축사 구조가 좀 틀리고 그리고 농장주 어떠한 마인드라든지 성격이 다 달라서 결국은 보는 농장주들의 성격대로 소를 키우는 성향이 있어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막 육아공하고 또 아버지도 연세가 좀 있으시고 막 하다 보니까 소가 좀 사람의 스타일을 맞춰주긴 하는데 저는 완티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자동급여기로 해서 개체별 관리는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렇게 안정적인 착유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. 개체별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. 근데 이게 저희도 이제 완티로 이제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소들도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. 다른 농장들하고 약간 차이점이라고 하면 완티로 이제 사양 관리하는 거하고 대신 이제 우리 우군 분리는 따로 하진 않지만 분만 초기 우하고 이제 일반 우하고 또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아직 샌드위치 판넬을 지붕에 올리진 않았는데 1년 중에 소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8월 습도 높고 더울 때거든요. 그때 한번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걸 얼마나 빨리 하냐 안 하냐가 그 목장의 1년 그 생산성하고 연관성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. 다음에 판넬을 교체할 때는 샌드위치 판넬을 올리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제가 유럽에 예전에 아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축사 지붕을 올릴 때 공기층을 만들더라고요. 그리고
그 지붕을 두 개로 올려요. 그러니까 하나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한 10cm 정도 띄운 다음에 그 위에다 또 올리고.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나 보구나.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제 규모들이 큰 데가는 거의 없다 보니까 거기는 또 그 나무로 해야 되더라고요, 축사를. 그거가 아니려면은 이런 철골로 하려면은 다 볼트를 채워야 돼요. 용접은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야지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뭐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저희도 축사를 개조하거나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갈지라도 약간 이제 그런 매뉴얼을 좀 따라서 해야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.